경기도의 호황을 위해서 오늘도 달립니다. 경기호황쇼! 안녕하세요. IT는 잘 모르지만 IT 관련주 주가는 궁금한 남자 MC 장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세상이 너무 빨라서 가끔 정신을 못 차리는 IT 알못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IT를 아주 좋아하고 경기 호황쇼도 정말 좋아하고 경기 호황쇼의 고정도 노리고 있는 역사 전문가 역전 썬킴입니다. 역전. 네. 프론트 오브 스테이션 같은데요? 영어도 완벽한 MC 장원 사랑해요. 자, 호황을 누리려면 IT를 좀 알아야 돼. IT가 뭐의 약자예요? IT가 인텔리전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아이 변호사님 왜 그래? 이 정보 기술이구나. VR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Virtual Reality, AR, Augmented Reality. MR. MR이요? MR은 미스터. 가수지. 근데 많이 아시네. 네, 많이 아시네. 근데 정말 많은 용어들이어서 너무 헷갈려요. 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또 이거 설명해 주실 전문가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이제 IT 세상 최신 트렌드는 바로 메타버스 아니겠습니까? 이게 메타버스 아닙니까? 한 1년 전에 이제 방송에서 슬금슬금 메타버스 이야기를 할 때 박지훈 변호사님이랑 저랑은 전혀 모르고 너무 이게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아재들한테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Virtual Reality 같은 경우는 뭐 그저 거기까지 됐어. 네. 너무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개념, 또 다른 개념. 이제 뭐 너무 메타버스까지 따라잡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오늘 귀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정말 IT를 잘 모르는 또 IT 알못들의 눈을 확 뜨게 해줄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바이브테크의 김범준 대표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우주에서 온 느낌 아니 들잖아요. 가수분 같으세요. 그죠? 조금 미래에서 온 느낌이 들어요. 미래의 가수. 그러니까 이제 지역으로 좀 설명드리자면 원래 판교 느낌이셔야 판교. 되잖아요. 네. IT 쪽이니까. 판교, 근데 판교. 약간 미사리 쪽. 네. 미사리 지금 문다 닫았어 지금. 내게도 사랑이 약간 라이브 카페 사장님 같은 자유분방한 느낌. 옆모습만 봤을 때는 저는 뭐 약간 예전에 수화진의 안상수 씨. 안상수 씨 닮았죠. 저는 죄송하지만 그 Y2K. Y2K 야다 맞나요? 김성 머시기더라.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닮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요. 약간 장발이시고 네. 근데 그래가지고. 헤어를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머리 감고 나오면 이렇게 되는 약간 것 같습니다. 뒤가 약간 네. 컬, 네. 약간 그 파마 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성김형 양대사 성김형은 저 머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에 한 3시간 동안 하시는 거 맞죠? 이거 머리같이 뭐죠? 가발이에요. 쓱 쓰고 오는 거 이렇게. 두 분 다 멋있어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네. 성김형도 그렇고. 약간 전세 자연 배치, 자리 배치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뭔 소리예요? 일단 전세에 저런 머리숱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축복입니다. 네. 자, 우리 김범준 바이브테크 대표님은 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알게끔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 기업 바이브테크 공동 대표이자 그 마이스 산업의 리딩 컴퍼니인 유니언 커뮤니케이션즈의 부사장을 맡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일단은 좀 제가 그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전문가라기보다는 원래 하던 기업 분야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로 피벗했기 때문에 피벗했다는 건 무슨 뭘 빠르게 방향을 전환을 한 거죠. 이제 기업에서 원래 하던 사업보다 이쪽에서 더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PIVOT 농구 용어 피벗 플레이 뭐 이런 용어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그렇게 좀 메타버스를 좀 빠르게 접하고 최신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트렌드를 알고 있다 정도로 좀 제 말에 어느 정도 그 정도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로블록스에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 엄청난 대박이 났다는 기사가 많이 됐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로블록스 주식 언제 사셨습니까? 저는 토큰도 제 사촌 동생이 산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 쪽으로는 쟁병이시군요. 투자는 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호기심이 많이 떨어졌고요. 저는 그쪽으로 좀 간다. 전 주식 쪽으로 좀 파볼 생각이었거든요. 투자보다는 이제 사실 좀 메타버스 마케팅 이런 게 좀 어려우니까 설명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오늘 해주신다.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질문을 좀 드려보죠. 많은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되게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성재 이건 뭐예요? 과기부에서 주최하고 라파에서 진행했던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오픈 컨퍼런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가상 플랫폼 지원 사업들이 이제 대규모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 기업들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저희가 메타버스 세상에서 좀 소개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아바타들이 있었는데 알려진 사람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배성재 아나운서를 3D 스캔해서 그것을 이제 아바타로 구현해서 배성재 메타버스 세상에서 아나운서는 그대로. 배성재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면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사회를 보셨고 왜 하필이면 왜 배성재 배성재 아나운서를 혹시 네임밸류랑 MC 사운드 있는데. MC 사운드 있는데. 또 여기서 솔직해야 되나요 제가? 네. 너무 솔직하신 데 없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좀 기회가 됐고 저희가 원래 이런 MC 사회자 섭외, 연사 섭외도 많이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배성재 아나운서 직접 나오는 건 아니죠. 가상 세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저희가 홍보 영상도 같이 좀 촬영을 했고 네. 그리고 그 가상 세계에서도 사회를 받고 현실과 가상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 이런 스튜디오에서 배성재 아나운서가 사회를 받고 네. 가상 세계에서는 배성재 아나운서 아바타가 보고. 진행을 했고 오. 진짜 그렇게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현을 한 혹시 그 프로젝트입니다. 선거 지금 하는 윤석열 후보 그 아바타 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도리도리 안 하는 아바타 못 봤습니까? 네. 아바타 도리도리 해요? 안 해요. 걔는 도리도 안 하더라고. 네. 저는 항상 중립이기 때문에 이거 정치적 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응원합니다. 네. 네. 아니 뭐 응원하려고 여쭤본 게 아니라 어떻게 보셨는지를 물어본 건데 보면서 기술적으로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못 봤고요. 못 못 봤군요. 봤고 네. 저는 이제 메타버스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원래 모기업 자체가 그 대통령 취임식 같은 입찰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한지는 오래됐고 지난번 입찰에는 떨어졌는데 이번 선거 마치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선 된다면 이제 끝나면?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후보의 3D 데이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 후보들의 그럼 3D 다음 대통령 취임식은 실제로도 하고 가상현실에서도 재밌겠다. 이렇게 또 진행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 메타버스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니까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희가 메타버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이야.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게 많이 해봐야 인스타 정도 이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 뭐 온라인의 활동 같은 것들 그렇잖아요, 전 형님. 트위터요. 트위터 좀 하세요? 이용하세요? 아니 페이스북, 두 분도 트위터. 예전에 가상 다 하셨잖아요. 싸이월드 말하는 싸이월드 내 이모티콘 만들어 놓고 도토리 가지고 뭐 옷 입히고 도토리 하는 방 거. 꾸미고 했던 거. 그거 메타버스였어요? 그것도 가상현실 일종이죠. 그거야 요새 부활 안 시켜주는 새끼들. 아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하고 네. 있고요. 베타 서비스 오픈했고 그리고 싸이월드가 이제 제2의 핫한 메타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랑 연계한 네. 코업도 그 진행한 걸로 20년 알고 전에 있습니다. 그 도토리 가지고 옷 입힌 것도 가상현실이죠. 네네 와. 맞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생들은 가상현실이구나. 기본적으로 에타? 에브리타임인가요? 뭔가요? 저도 줄임말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에브리타임. 거기가 이제 가상현실 공간이잖아요, 거기도. 저는 그렇죠. 메타버스죠? 제페토에 저 아예 아바타가 있어가지고 전 가서 춤추고 그래요. 옷 입히고. 그렇죠. 안 해요? 저는 안 하거든요. 왜 안 해? 재밌어요 그거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한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 이게 뒤쳐져서 사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좀 했었었는데 우리 썬키님은 역시나 또 거기도 가 계시는군요. 빨라요. 다 했어요. 제페토에. 저는 제페토에 빨라요. 가가지고 썬킴 치면은 약간 GD 같은 캐릭터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안녕 썬킴이하고 같이 춤추고 있다니까요. 보니까 저 형도 거기까지는 그걸로 뭘 하진 않네. 뭐 더 몰라. 대화 나누고 이런 거 없죠. 말을 그게 다 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의 내 아바타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어디 이 문화 모임 같은 거에 참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또 가능한 거죠. 그것도 좀 가능하고 네. 그리고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그 자체 플랫폼에서 저작 도구를 제공해서 그 안에서 아바타가 입고 있는 뭐 머플러라든지 의상 디자인들을 다 본인들이 직접 하고 그걸 와, 판매해서 대박이다. 수익금을 얻는 실질적인 그런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타버스 관련 회사들이 지금 돈 많이 버나요? 어떻습니까? 뭐 아까 투자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뭐 로블록스 뭐 마인크래프트 주식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뭐 벌어들이는 차원은 좀 다른 상황인 것 레벨이 같습니다. 다르다. 네. 자,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정확한 정의를 한번 그래도 쉽게 네.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 위해서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이게 좀 너무 좀 잘 정리돼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메타가 뭐 초월하다 이런 초월하다. 부분이 있고 다 아시는 유니버스의 이제 우주에서 초월한 세상을 좀 뜻하고 있고요. 이게 소설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네. 이 부분은 또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현실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가상현실보다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이제 소설에서 아바타만이 접속할 수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 그렇게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고 네.
본격적으로 사용됐던 건 이제 게임에서 한번 이슈화가 됐는데 진짜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후에 네. 가상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어느 순간 메타버스 하면서 완전 이슈가 됐던 거. 최근 한 1년 정도 된 것 이해가 같습니다. 좀 안 되는 게 한국말도 많은데 네. 부스터샷도 추가 접종하면 되는데 왜 부스터샷 발음도 안 아니 적으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요? 추가 접종. 아니 그 전에 영어 비슷한 거. 부스터샷. 아이고야. 메타버스하고 가상현실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면 아닌가? 그럼 가상현실은 벌추얼 리얼리티가 있는데 만약 메타버스를 우리 순수 우리말로 바꾼다면 뭐로 해야 되나요? 엄청 가상현실. 와 대박. 엄청 찐 가상현실. 대박. 맞죠? 다음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아, 근데 보니까 네. 이 IT 업계 쪽이 영어 거품이 좀 심하긴 해.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영어. 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오픈 컨퍼런스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오픈 컨퍼런스 열린마당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야 대박이네. 아 피벗 하신다 하길래 허재 생각났다 나는. 그러니까 이 IT 영어 뽕을 좀 빼야 됩니다. IT부터 바꿔야 돼. IT부터. 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IT 정보기술, 맞네. 전기 이래서. 정보기술. 근데 확실히 좀 많이 없어 보이긴 한다 영어보다. 그죠? 아니 왜냐면 가뜩이나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같은 이 아재들이나 아재들은 쉽지 않아요. 이 용어부터가 이제 낯서니까 더 접근할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우리 대표님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잘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전문가 찾으시는 것 아니요. 같아서 제가 완전 불편했는데 바보들이네. 네. 그러면 저도 어차피 이제 실생활에서 필요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네. 지금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쉽게 좀 많이 해주십시오, 쉽게.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좀 보통 저희가 신용카드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NFT라고 좀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NFT. 별도 아니면 본인들의 이제 토큰, 음. 블록체인, 네. 코인이라든지 뭐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가상자산 거래에 좀 쓰일 수도 있는데 저희 바이브테크 리얼에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아직은 도입을 못했습니다. 방금 그 저도 이제 정말 IT 모르는 사람으로서 NFT 막 말들 하고 얼마 전에 뭐 방귀 소리도 무슨 뭐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정확하게 NFT가 뭔가요 이게? 이게 대체 불가능 토큰인데요. 그게 왜 대체 불가능해요? 보통 물물은 상호 교환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예 교환할 수가 없게 블록체인이라는 그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나온 토큰이어서 네. 그 대체 불가능 토큰에서 아예 증명을 해주는 온라인 증명 등기 아, 권리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전 같습니다. 유니버스에 딱 요거 하나밖에. 이거 하나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온라인 상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복제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인증을 해주는 거군요. 맞죠. 예전에 뭐 사진 찍으면 계속 뭐 컨트롤 CV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가졌다고 하면 네. 지금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어도 원 소유자는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아. 원 소유의 가치를 좀 인정해주는 이해가 좀 되는 아. 맞습니다. 지금 들어갔습니다. 신기하네. 그럼 우리 목소리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 이제 그 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용도로 많이 네. NFT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특히 예. 그림 거래라든지 그때 말씀하셨던 뭐 유무형의 다양한 자산을 자산화시키는 거죠. 방귀 소리 그래서 저것도. 방귀도 가능하고 목소리도 가능하고 그 목소리를 어떤 걸 오늘 제 첫 오프닝 멘트도 가능하지만 아무도 수요가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거니까. 아, 그러네요. 이 얘기 들으니까 그 생각나네요. 10여 년 전에 제 친구가 도메인을 사놓더라고요. 특이한 이름의 도메인. 뭐 등록해서? 딸기닷컴이나 뭐 사과닷컴, 뭐 배닷컴 이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였거든요. 그걸 막 사놓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대박이 나서 큰 돈을 번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 외국에서 사업을 차리려고 하는데 아. 그 이름이 원래 의미 없는 단어였는데 그 회사가 그 이름을 정한 거야. 그래서 그 도메인을 살려고 하니까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제 친구한테 사가고 이런 걸로 그 가외 수입을 올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네요. 뭐 마음에 안 드시네 지금 표정이. 한참 설명했는데. 네. 많이 고민하시는 네. 분들 죄송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예. 비슷할 수 드린 있다. 공에 이렇게 비해서 별로 하려고. 수확이 없네요. 예. 자, 진짜 저는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이 메타버스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가능한 거면 New World, 뭐요? Open the New World 아까 우리 영어 하지 말자고 하잖아요, 진짜. 있어 보이네 영어 쓰니까. 새로운 세상이 완전 열릴 것 같다라는 확신은 있는데요. 그게 네. 이제 근래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은 몇 확신도 년도에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오래 걸립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가 처음에 스마트폰 접했을 때만 야, 해도 이거 진짜 2007, 되게 8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저희 초등생 이건 뭐 개나 소나 다 쓰니까. 유아들도 터치를 보고 맞습니다. 제 아들이 이제 10살이 되는데 네. 그 친구는 이런 투명
유리만 보면 아이콘을 붙이면 터치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세대가 좀 다르다 보니까 예. 그 메타버스라는 기술도 아예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예전에 VR도 오래 끼셨고 네. 뭐 AR도 알고 뭐 이런데 그런 용어들의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어느 네. 순간 확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메타버스 세상은 열릴 것 같고, 열릴 것 같고. 이 부분이 또 자원 절약 측면이랑 사람들의 이동 시간도 세이브해주는 측면들도 있어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선호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같이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전 소외는 될까요? 이 메타버스를 모르면은 우리가 사회에서 메인스트림에서 소외가 된다. 그 소외는 어느 순간 초반에는 소외가 될 것 같은데 네.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 아, 엄청 쉬워지잖아요. 적응합니까? 접근성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이런 비슷한 네.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컴퓨터 처음 배울 때 맞습니다. 포출한 이런 언어를 배우라고. 맞습니다. 베이직부터 배우고 네. 그러니까 10행, 20행, 30행 이렇게. 천만 안 배우 다행이에요. 어차피 필요 없는 거. 괜히 배웠다가 바보 될 뻔했어요. 힘만 들고 결국 그런 거 다 쉽게 네. 바뀌는 거잖아요. 네, 쉽게 바뀌는데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 같은 사용자들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편하게 쉬운 사용되는, 것들, 쉬운 것들.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네. 네. 살짝 그냥. 그러면 그 메타버스가 그때까지 못 살아요 우리. 네. 다양한 공간들이 이제 운영체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근데 네네. 하나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그 안에 있는 건가요? 아,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진정한 메타버스가 되려면 뭐 말씀하셨던 제페토나 로블록스나 이제 서로 그 세상에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자기네만의 이제 네. 진정한 메타버스는 그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우와, 무섭다. 예, 그러면 연결되면 그게 아니 네. 매트릭스지 그게. 매트릭스라니까 그 어떤 그 인문학자는 그걸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면은 진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본인은 구별을 못한다. 매트릭스 같이. 지금도 이상한데. 네. 이런 뭐 우려는 없나요 진짜? 위험하지 않나? 뭐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리는 게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수많은 좀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되는 숙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다 떠오르는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있죠. 거기서 주인공은 빈민촌에서 힘들게 그 가난하게 사는 그 소년인데 그 레디 플레이어 원 게임 세계 안에서는 뭐 최고의 게임 플레이어고 거기서는 뭐 최고의 신인 거야. 그래서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 게임 세계에서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매트릭스? 매트릭스. 저는 그때도 그냥 빨간 약 먹었거든요. 당연히 빨간 약 먹죠. 진작부터 저는 빨간 약으로 마음을 붙여놨었거든. 그런 게 생기면 저는 그냥 거기서 살 것 같은데.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니까요. 들어가가지고 난 정말 가상 현실 세계에서 안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런 걸 부작용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선입견일 수 있지. 오. 예,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1990년 무렵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우리 선배가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에 좀 빠져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다가 고시 시험도 안 치러 가고 그걸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는 좀 망상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밖에서는 고시 공부는 힘드니까 지금 또 게임방 차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리플리의 다른 버전이 돼버린다니까 이게. 그분이 지금 20년째 그걸 하고 있는데 리니지 왕이 됐어요. 리니지 왕. 잘 풀리셨네. 네.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메타버스랑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이제 방금 앞선에 말씀드렸던 NFT 예전에 이제 뭐 리니지의 희귀 아이템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레어 아이템 뭐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해킹을 통해서 없어지는 네.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원래 내 증명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아이템에 내가 NFT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증명이 되는 거죠. 와. 해킹을 당해도 내 거임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거래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게임 회사만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렇죠. 그 안에 플레이어들도 이제는 정당한 본인들이 투자한 시간만큼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완전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좀 전에 말했던 XR이나 MR 이거는 뭡니까? AR, VR은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게? 제가 저는 전시 쪽을 많이 주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전시 컨텐츠 쉽게 설명드리면 아이들이랑 이렇게 박물관을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HMD VR? 고글 같은 거를 끼잖아요. 예. 이게 이제 VR로 해서 우리가 못 가봤던 석굴암도 이렇게 가보고 가상 현실 가상 세계를 좀 보게 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AR은 이제 흔히 휴대폰 디스플레이 장치에 현실의 실내 지도나 내비게이션처럼 현실에다가 디스플레이 포켓몬 기능을 해서 같은 거요? 포켓몬고가 좀 제일 많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많이 있었고 포켓몬. 그리고 그 이제 MR은 AR이랑 VR을 합쳤다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믹스드 리얼리티 그래서 혼합 현실이라고 해서 제 손에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띄우고
디스플레이를 보면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만지면서 교감을 하고 그리고 게임을 했다면 예전에 모니터를 보고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다양한 실제로? 디스플레이에서 뒤에서도 나오고 옆에서 나오고 그게 사운드랑 같이 좀 이어지고 이런 무섭다. 것들에서 MR. 세계를 좀 몰입감 있게 MR을 해주는 거고 MR, 와. XR은 익스펜디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확장 현실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공연이나 영화 쪽에 예전에 이제 크로마키 스튜디오라고 해서 네. 녹색 배경에 이렇게 좀 뭐 일기예보도 하고 네. 투표 뭐 선거 방송도 진행하잖아요. 그때 진행자는 녹색의 배경에 본인이 뭘 얘기하는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모르고 했다고 하면 네. 지금은 아예 공간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걸 눈으로 확인하면서 반응을 보면서 연기하고 와, 신기하다. 그래서 확장 현실이라는 XR이라는 기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MC 장모님도 관심 있으신 뭐 가상 현실이라는 그 투자를 봤을 때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저기 서울 시내 그 지도를 딱 펼쳐놓고 막 사더라고요 이걸요. 동호대교 내 거, 아 그래요?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내 거 이렇게 해외에서도 사고 돈 거래를 해요. 거기서? 현대아파트 내 뭐 5달러 이런 식으로. 아 진짜요? 뭔 개소리고? 그러니까 푸르마블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그거처럼 진짜 실제 서울시도를 딱 펼쳐놓고 거래를 해 전 세계에서. 니들이 뭔데 남의 그거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 새끼들 돌았나? 거기는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주가 없는 거지. 동호대교를 5달러에 팔더라니까. 나 하나 사면 안 돼요? 나 월드컵 대교 좀 줘요. 어느 다리가 제일 비쌀라나? 그러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것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한 겁니다. 수익이 나와요. 그게. 재밌네. 수익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네. 양화대교 하나 사고 남는 돈 있어가지고 동호대교도 하나 샀어.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양화대교, 동호대교를 내가 구축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용자가 3명이면 걔는 가격이 형성이 안 되지만 네. 10,000명, 10만 명, 1억 명들이 접속해 있고 그 공간을 계속 사용한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멋있는 국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자산이 엄청 이거 오를 수 있는 부루마블 게임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메타버스 세상, NFT 와, 뭐 이런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발전되고 자, 요것도 좀 궁금해요. 뭐 버추얼 휴먼,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던데 요게 지금 광고 같은 게 이런 게 좀 있다고. 이거는 개발하시고 광고 아니고 광고. 광고. 네. 예. 광고라뇨. 요거 개발하십니까? 버추얼 휴먼. 네, 저희 그 공동 이제 합작법인 바이오테크 리얼의 비빔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비빔불은 이미 2019년도에 네. 페이셜 캡처랑 이런 모션 캡처 방식을 활용한 디지털 김구 선생님을 복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요? 네, 그래서 과거 사진만 베이스로 해서 대박이다. 일단 했고 토크쇼를 좀 진행한 방식이 김구 선생님 토크를 해요? 이미 2019년도에 저희가 한번 김구 이제 선생님이? 시연을 했었고 지금은 뭐 가상인간 로지가 나왔듯이 우후죽순 재밌겠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가상인간이 또 어느는 뭐 태국, 일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아담이라고 옛날에. 예전에 아담이라고 수 있었죠. 네. 뭐 네. 나이를 이렇게 드러내. 그 당시만 해도 아담의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사실과 또 불쾌한 골짜기라고 있는데 네. 너무 좀 인간이랑 어설프게 닮는데 좀 무서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언캐니 밸리가 있죠. 있었는데 예. 네. 어떡하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디지털 휴먼들은 피부, 광택, 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사실 똑같아요, 같고 사람하고. 얘네들을 그러면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캐릭터에 저희가 열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인격체로 세계관이 좀 도입되고 그 디지털 휴먼과 내가 상호작용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이돌도 볼 수 없는데 디지털 휴먼도 볼 수 없는 건 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엔터 사업 쪽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들 보니까 진짜 사람 같네, 이 사람들. 사람보다 더 낫네. 근데 그것도 이쁘지도 않아, 크게. 인간 같아. 네, 아니, 인간 근데- 같이 딱 해놨어. 자, 요즘 이제 젊은 세대 취향은 이게 무조건 깎아지른 예쁨보다는 개성 있는 외모를 좋아하니까 이 버추얼 휴먼들도 그런 특성들을 좀 따라가죠. 그래서 개성 있는 그러니까 모델들이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등장을 하죠. 나쁜 뜻이 아니고 완전히 막 만화 주인공가 생긴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우리 주위에 볼 수 있는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유쾌하게 생긴 그런 느낌 들어서. 아재들 이걸 보고 그냥 외모 평가부터 하고 싶다 또. 아니 그 느낌을 얘기를 해야죠. 어차피 이런 거는 인간 따위들 평가 좀 하면 안 되나?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인간인가? 네. 인간 그리고 평가가 안 누구에게는 또 되는데. 팬덤이 팬이 형성돼 있어요, 또 있으면 이런 애들? 있죠. 네. 아 이게 인간인가 일상도- 사람인가 이게 뭐고 이게? 미래 감수성 너무 없는 거 아니 아니에요, 이게 형님들 진짜? 기계가 뭐야 이게? 요즘에 아담도 팬클럽 있었어요. 아담 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와 대박이네. 그러니까요. 와. 이게 이제 그냥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광고 모델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놀라. 나중에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주인공으로 발탁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기사 이제 이렇게 만들어도
거의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주인공일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신기하다. 아주 디테일한 감정 연기까지는 아직 불가능하겠지만 인간은 따라올 수 없겠지만 예. 언젠간 그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하겠죠. 오히려 연기를 더 잘할 수도 있겠네. 예. 이제 그런 시대도 오겠죠, 대표님? 네,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무섭다. 뭐 말씀하셨듯이 광고도 엄청 많이 찍고 있고 네. 토크쇼에도 등장하고 아예 가수들랑 세계관도 공유하는 디지털 휴먼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곧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뭐 가상 인물들과 인공지능이 합쳐져 가지고 물론 뭐 실제로는 튀어나오진 않겠지만 그 가상 현실 공간에서 정말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프리 토킹이 가능한 그런 시대도 올까요?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 수밖에 없다. 지금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몰입감이나 또 생각을 못 하잖아, 걔들이. 이제 생각합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도입이 되면 그 친구는 그 인격체만의 지능과 사고를 할 수가 있는 이 AI 야, 기술까지도 지구 멸망 아니에요? 터미네이터 같이? 무서운데. 매트릭스 느낌 자꾸 드네. 자, 뭐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이 버추얼 휴먼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또 펼쳐냈습니다. 네. 버추얼 휴먼 반디를 경기도 홍보 대사로 위촉을 이게 사람 아닌 했다라고 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만들었네. 반디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네요. 네. 와. 이 반디 하니까 이제 반딧불이 생각이 나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반딧불이처럼 세상을 밝힌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버추얼랜드의 줄임말이기도 하다네요. 반디. 자, 일단 반디의 얼굴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금 진행자들을 보고 있거든요. 야, 약간 젊었어. 어렸을 때 이영애 씨 여자네. 봄날은 여자죠, 그럼. 네. 이영애 씨 닮았어요. 굉장히 호감 가는 외모를 갖고 어디서 많이 계신. 본 듯한데 호감 가는 외모. 네. 자, 궁금하신 분들은 경기도청 유튜브에 영상이 곧 올라간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행사가 많습니다. 자,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반디가 좀 온라인 체험관에서 큐레이터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가상공간 안에서 경기도민들에게 도정을 알리는 그런 소통 상구로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버추얼 휴머이다 보니까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서 나갈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시죠. 저 옛날이 아니죠.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죠. 네. 늘 아쉬운 게 이제 행사나 방송이 겹치기 출연이 안 되잖아요. 아쉽죠. 동시에 출연이 안 되잖아요. 섭외가 와. 시간이 같은 시간에 딱 되면 이게 나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한 군데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버추얼 인간들은 그런 게 없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행사 요거는 차라리 여기 손오공이네. 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차피 가상 현실이라 그러면 제가 팔고 어차피 제가 어디 가서 떠드는 게 많거든요. 그렇지. 뭐 시사라든지 그렇죠. 팔고 MBC 한 명 보내고 뭐 KBS 한 명 보내고 난 놀고 재미는 있겠다. 그러니까 방송 촬영 자체도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지가 알아서 내 했던 얘기 그대로 하면 돼. 내 뭐 본능적 나오는 게 방송 있거든요. 녹화 자체도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면 우린 집에 가만히 있고 우리 아바타만 보내면 되잖아. 오늘은 뭐 어떻게 강도 1로 보내드릴까요? 오늘 좀 세게 뭐 어떻게 뭐 국민의힘 편 들어줄까? 그런 색깔 넣어서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 민주당 편 2로 또 보내줄 수도 있고 네. 정의당용으로 하나 보낼 수도 있고. 어차피 하는 얘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게 다르지 전 않거든요. 똑같아. 사실은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똑같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아침에 잘 놓고 녹화해 놓으면 똑같은 인간을 써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이제 연결이 좀 자연스럽냐 부자연스럽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지막에 저녁 때는 TV 그 방송 보니까 원고 없이 다 외워서 하시더라고요. 7번째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우죠. 예. 재밌습니다. 네. 디지털 트윈은 뭡니까? 디지털 트윈은 이제 최근에 좀 스마트 시티 나오면서 네. 스마트 시티 이제 과거에는 도시 설계를 할 때 네. 여기 교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병원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설계들이 좀 어렵고 정확하지도 않았다고 네네. 하면 디지털로 똑같이 현실을 그대로 복제 트윈한다라고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많이 쓰고 그리고 그쪽에 뭐 안전, 복지, 환경, 상권, 교통 등 각종 이제 변수들을 좀 넣어보면서 더 안전한 확장성 있는, 심시티예요? 네 도시 설계 심시티 해봤어요? 심시티 해봤죠. 네. 우리 어릴 때. 맞아. 그런 얘기 많이 도시를 하셨습니다. 건설해 네. 보잖아. 네. 가상으로 만들어 보고 교통을 이렇게 짜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도 가능하고 오, 신기하다. 아니면 뭐 전시나 뭐 이 공간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 한다고 했으면 이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토크를 하고 있지만 가상에서도 저희 아바타들이 이제 저희랑 똑같이 연결된 아바타들이 저희랑 같이 또 소통할 수도 있고 이런 근데 그러면 특정한 목적이 있는 뭐 저희 같은 방송인이라든지 네. 무슨 뭐 도시 설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디지털 트윈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일반인들 보통 뭐 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이게요? 그 부분은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이제 저희가 오늘 나눴던 대화들이 다 어떤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펼쳐질 세계에 대해서 계속 좀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디지털 트윈이 있는다면 우리 집이 똑같이 이제 어렸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그 집을 미리 만들어 놓고 디지털 자산화 해놓고 변화하는 시간 후에도 그 공간을 그대로 좀 가질 수도 있는 그거 것도 좋네요.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 집 문을 껐나? 아니 물론 IoT와 연결되겠지만 우리 집 문 단속부터 뭐 냉장고 전기 차단 뭐 이런 디지털 트윈 또 다 가능한 거 두 집 살림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제가 아, 예,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기술적으로는 가능한가 보네요. 예. 거기에 있는 사람이 안 힘들잖아. 내 말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궁금증 가진 적이 있어요. 뭘요? 실제 혼인 관계와 메타버스상의 혼인 관계를 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 저는 과학보다는 인문학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피벗을 한번 해볼까요? 주제를? 피벗 해볼까요? 자, 피벗. 메타버스 안에 애인이 한 명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실제 혼인 관계와 메타버스 안의 혼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똑같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현실에서 부부면 메타버스 안에서도 부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 그러면- 것인가. 그럼 만약에 그런 경우는 우리 MC 장군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면에서 결혼을 했다 칩시다. 지금 뭐 싱글이지만. 근데 와이프가 있고 메타버스 안에 지금 또 새로운 애인이 있어. 근데 네. 와이프가 여보 이거 뭐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쟤는 그냥 가상현실 인간일 뿐이야. 인정하실 거예요? 저는요? 저도 해야 되니까요. 저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아, 저는 그냥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 이게 가상현실이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상현실에도 저희 아내를 두고 싶습니다. 와이프께서 이 방송 보고 계시나 봐요, 지금요? 가상현실 브라보. 안에도 저희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 가상현실 안에도 아이 사랑하고 그러면 가상현실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싸웠어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진짜 세계관이 하나 생기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거예요. 사실 무서운 거예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또 상당히 하나의 무서운 세계관이 거예요.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련된 법제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상당히 무서운 되거든요, 거예요. 사실.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아직 법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가서 욕할 수도 있잖아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가상 공간 안에서. 이거 되게 무서운 일 아, 그 같아요. 관련 법은 아직 없는 거예요? 없죠. 지금 뭐 어떻게 법이 1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말 현실과 가상현실이 똑같다. 싱크로가 된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매트릭스 같이 가상현실인지 뭐 현실인지 구별이 모른다. 안 간다. 했는데 내가 가상현실에서 내가 죽였다 픽 이렇게 진짜로 리얼하게. 그건 뭐 살인죄는 아니겠죠. 아, 그래요?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객체가 사람이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신기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무서워갖고 갑자기 살인 얘기 나오고. 네. 아니,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 그러면 그럼 연인 관계. 그까지는 하죠. 연인. 실제 연인 관계와 메타버스 안의 연인 관계 어떻게 인정해야 될 실제 것인가? 연인, 메타버스 저도 연인. 아내가 가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사랑꾼들이 어떡하나 진짜. 야, 결국은 다 꼰대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거 알고 있어서.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게 그야말로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사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앞으로. 네. 영화에서 보던 게 진짜 이제부터 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무섭기도 하고 법률이 좀 많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법 규정이 제대로 없어요. 아니냐? 아직 요거는 한번 그 정해지지 법적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마이클 조던인가가 그 나이키를 신고 들어왔는데 나이키 측에서 그걸 로얄티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가 들 것 같아요. 그럼 생길 수 있겠네요. 저작권 네. 관련해서. 돈 줘야 되나요? 저도 이건 법적인 법률적 문제라 문제니까. 소유권이냐 저작권이냐 뭐 이런 논쟁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고 정리가 있는 돼야 것 될 같습니다. 것이 많고 그 비근한 예로 그 자동 무인운전 체계도 사실 지금도 기술적으로도 하려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법제화가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과 같이 나가야 되잖아요. 기술이.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단계를 나눠가지고 우리 5단계. 도로 같은 거 다 바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그건 자율주행일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네. 쉽지가 않죠. 기술은 돌았지만. 아니 그 약간 번뇌지만 우리 대표님은 자율주행 차량을 믿으세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왜? 반자율 기능은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도 경기도에서도 운행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반자율. 그러니까 반자율은 제가 핸들을 반자율. 붙잡고 보통은 있고 이제 가다쓰다 알아서 차선 가요? 정도 바꾸고 알아서 가요? 가다쓰다 테슬라예요? 아니 이거 현대차. 근데 그게 돼 현대가? 요즘 다 돼요. 현대차. 현대를 무시해 왜? 저런 거 잘 만들었네. 현대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네. 야, 불난 차 탄다고선 국산차 무시하시네. 전 독일인데 왜 그게 안 되지?
근데 요즘에 최근에 나온 자동차들은 다 됩니다. 반자율 정도. 오래돼서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중고차 감가상각이 네. 뭐 워낙 수입차들이 많이 되니까 뭐 저도 젊었을 때는 중고차 국산차 새 거보다는 수입차 중고차 사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전 장비 자체가 차원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풀옵션 국산 차를 무조건. 찾는다고 하면 가격 경쟁이 아니 그러면 좀 그러면 엑셀 브레이크는 안 밟아요? 안 밟죠. 알아서 갑니까? 그죠. 오토파일럿을 두면 불안하게. 그게 처음엔 저도 불안했거든요.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몇 번 끼어들기를 해도 거기에 반응을 지각지각 잘하고 뭐 자기 알아서 찾아보고. 장원 씨도 그런 차예요? 네, 그럼요. 아니 그럼 인터넷에 돌고 있는 거 저기 뭐 경부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네. 운전자가 책 보고 있는 게 리얼이 사실이에요, 그게요? 근데 핸들을 잡고 있어야 돼요. 핸들은. 핸들을 계속 알려줍니다. 뭐 네. 30초가 지나면 네. 네, 계속 네. 알려주고 워닝을 해주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이제 잘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너무 편해지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자꾸 조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건 또 안 되거든. 졸면 도로교통법상 맞습니다. 또 자면 안 됩니다. 어. 인지는 계속 앞에 전방 주신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잠들까 이렇게 너무 편해지다 보면 잠들까봐 무서워서 조금 자제하고 있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저는 처음에 저도 불신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믿습니다. 이 정도면 곧 그거 자율주행은 나오겠네요. 나와 있나? 뭐가요? 자율주행 완전 그러니까 완전 미국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가끔씩은 사고가 나지만. 네. 근데 지금 우리 박 변호사님과 저는 지금 자율주행을 잘 안 믿고 있잖아요. 저는 엑셀 브레이크 제가 제 오른발로 알겠습니다. 밟아야 알겠습니다. 갑니다. 네. 네. 불안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불안한 이 기분, 네. 가상현실에 대한 기분도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접근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상 메타버스 안에서 돈 벌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이제 제 사업에서는 저는 오프라인 전시, 페스티벌 이런 것들 행사 위주를 좀 많이 행사를. 했었는데 네. 사람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행사가 계속 취소가 되는 겁니다. 전시도 취소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온라인에서 홈페이지 방식으로 하는 전시는 좀 한계가 있다 보니 네. 그래서 가상으로 전시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 원래 주업에서 좀 메타버스랑 접목할 부분을 좀 찾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 각자 이런 흐름들 트렌드에 맞는 기술들은 좀 보시면서 본인의 주업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게 좀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트래비스 스캇이 네. 그 가상현실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아. 1,000만 명이 접속했잖아요. 네. 입장료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요? 그 플랫폼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플랫폼에 입장할 때. 티켓을 어디서 사고 돈은 플랫폼 입장료. 저도 내나요? 그 부분에 몇 대해서는 표소가? 그게 이제 유료 공연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단 저희 방탄도 똑같은 플랫폼에서 네. 공연을 하고 했었고요. 그 접속자 수만으로도 광고 비용이라든지 홍보 비용 그런 의미들이 지금은 충분히 달성되고 있어서 향후에는 이제 아예 로그인이라든지 이런 권한 같은 것들을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유료도 가능하죠. 이게 상상력을 좀 더해보다 보면 이제는 이게 제가 봤을 땐 VR하고도 당연히 결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홀로그램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진짜 현실에 가깝게끔 네. 구현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쓰고 계신 안경에 AR 기능이 있다고 하면 계속 현실에 대해서 네. 저 사람 이름 누군지 딱 안면 인식하고 영화처럼요. 네, 바로 그런 세상 오겠죠. 근데 방금 홀로그램 얘기했잖아요. 영화 쉬잖아요. 쉬. 네. 그 이제 목소리만 인공지능. 나오는데 인공지능 이제 여자친구 하고 사귀게 되는 얘기. 사귀게 되는 거 네. 목소리만 가지고 그러면 앞에 홀로그램으로 안경을 딱 끼면 실제 여자친구가 등장을 하고 목소리가 들리고 얘랑 사귀고 이런 세상도 올 수 있다 이거죠. 뭐 일정 부분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있다고 하죠. 형님이 제시한 구체적 상황이 그렇게 뭐 기분 좋지 않아서 그렇지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약간 그러면 그거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 뭘 자기 선택해 뭘. 여자친구도 썬킴 형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와 무섭기도 하다 좀. 그러니까 상상하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더 많은 것들이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 지금 처음에 방송할 때는 뭔지 잘 몰라서 안 네. 하다 왔는데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좀 오세요? 어느 정도 다 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에 네. 와 있는데 더 어떻게 나갈지 이제 정확하게 좀 느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형님 법조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그 법조인은 이 메타버스와 결합되면서 더 약간 전망이 밝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관련해서 법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 아이가? 판사도 AR이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니까 법 제정이? 그러면 그걸 또 해석하는 분야가 또 필요할 것이고 현실에 적용시키는 또 변호사들 뭐 그런 것들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오, 신기하네. 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 모의 재판 같은 거 예전에 했었거든요.
볼추얼 리얼리티로요? 아니요. 그냥 진짜 모의재판. 진짜요? 넌 전두환이야. 넌 노태우야. 그리고 본인이 넌 그래. 판사야. 이렇게가 그래. 진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연습으로 우리는 사법연수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 같으면 이제 가상 법정을 만들어서 진짜 할 수 있겠네요. 네. 아바타로 저희들 접속하고 전두환 너희 네. 새끼 무기징역이다. 그럼 네. 이런 본인이 다 왜? 넌 무기징역이다. 싫다고. 판사도 왜 전두환 성대모사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할수록 약간 호기심도 생기기도 하고 약간 내가 아직 무지하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조금 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책이 있어요. 이런 게? 시중에도 팔기도 책도 하고. 있고 관련된 교수님들 책들도 나와 있고. 이거를 전공하려면 무슨 과를 가야 돼요? 전공 이거는 진짜 이거 어려운 자체가 부분이에요. 고시대 마인드예요, 이건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 기술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컴퓨터 공학하면 안 돼?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 컴공. 이런 거 뭐 하나 얘기 나오면 이거 정부 컴공 진짜 정부 오랜만에 부처 들었다. 관련 부처 하나 만드는 거 똑같아 이거. 컴공 가면 안 돼요? 컴공. 전공하면 유리는 하겠는데 본인이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예로부터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메타버스 세상과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표님은 전공이 뭐세요? 저는 경영 정보 쪽이어서 어쩌다가 이쪽으로 빠지셨나요 그러면? 아까 전 말씀하신 이제 광고 프로모션 마케팅 역시 쪽 하다 광고 보니까 필이 나세요. 그쪽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놀랍네요. 저희가 뭐 웬만큼 궁금한 것들은 다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 대표님께서 가장 주력해서 좀 준비하고 계신 사업은 뭐 어떤 건가요? IT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 예, 저희 바이브테크 리얼이라고 가상 전시 플랫폼, 이제 메타버스 전시 플랫폼인데요. 네. 이 안에서 이제 작년 7월에 첫 런칭하면서 좀 다양한 전시 이벤트를 좀 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그 안에서 체험하는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그 메타버스 세상이 아직 열리지는 않았거든요. 실제로 오프라인을 대체할 만한 내가 여기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려면 기술 R&D도 좀 저희가 계속 해야 되고 지속적인 좀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서 올해는 이 이제 플랫폼을 안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들이랑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좀 키우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필요하다. 목표인 것 같습니다. 본사는 판교에 본사는 서초동에 있습니다. 네. 왠지 판교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그리고 예, 그 상암에도 있고 같이 이제 기업들 상암, 서초동 요즘은 뭐 꼭 출근을 하는 것보다 아, 일을 근데 해야 이거 좋네. 되니까. 역시. 메타버스 제일 좋게 출근할 필요 없겠네요. 출근을 해야 되고요. 일은 해야 되니까. 출근 왜 해야 되나요? 저희는 또 월급 주는 사람들은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네. 출근 접속하면 되는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이렇게 접속. 오너가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셨구나.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이 변했잖아요. 화상 회의도 네. 정말 다들 이제 익숙하게 쓰시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어디에 있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네.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운영하는 저희 회사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회사예요? 저희는 상주 직원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그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뭘 저희는. 생산하시는 회사인데요? 유튜브. 콘텐츠. 그렇죠. 네.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양질의 네, 네. 컨텐츠만 만들면 되니까. 네. 사실 뭐 작가님도 올 필요 없어요. 뭐 왜 옵니까? 저 주무관도 왜 오십니까? 작가님 디스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저 PD도 올 거 있나 여기? 그러면 안 방송 못. 우리도 올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우리한테 알려줘 카메라 어떻게 키면 되는지. 일단 뭐 얘기해 좀 얘기해도 내가 설치해 놓고. 그저 집에 있고 싶어가지고. 아 피곤하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아직까지는. 나중에 정말 우리 또 대표님께서 회사 직원분들이 아니 우리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출근이 무슨 말입니까 대표님? 우린 다 재택근무하겠습니다. 본사 안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하실 건가요? 이제 기술적 보완이 되고 그런 능력이 받쳐준다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24시간 감시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CCTV 같이 이렇게. 네. 집과 이 업무 공간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 순간 집에 업무 공간을 같이 이것도 부부싸움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나아. 문학적 접근인데 메타버스가 정말 활성화되면 이혼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많이 하겠죠.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그죠. 아니 코로나19 닥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출산율 높아지지 않을까? 절대 그러잖아요. 출산율이 근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안 합니다. 뭐래요? 가끔 볼 때 이렇게 그래도 그런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계속 보니까 사랑이 없어집니다. 메타버스가 나쁜 그래서 거네 이혼을 이게. 하는 아니 오히려 반대 개념이 될 수 있죠. 형님이 지금 자꾸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우리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좀 갇혀 있는 걸 수도 있어. 메타버스가 이제 일상화되면 오히려 혼인 관계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안 만나고 메타버스 안에서만 존재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거기서 만나고
뭐. 네, 굉장히 우리 부대표님께서 미소를 활짝 지으시네요. 또 사업 아이템 또 하나 찾았어.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네. 이렇게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재밌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하여튼 뭐 좀 관심을 가지고 네. 좀 알아두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또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니면 청취자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만 해도 좀 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희보다 젊은 한 20대는 10대들은 그래도 더 잘할 것 같아요. 벌써 저희 아들하고 대화 별로 안 되거든. 뭐 게임하는 거 보면 뭔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안 옛날에 해줘요. 우리가 콘솔 게임 같은 것들 뭐 제믹스 이런 거 할 같은 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재밌게 잘하는데 엄마 아빠가 한번 해보겠다고 못하죠. 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면 막 속 터지잖아요. 그거랑 똑같겠지. 그렇지. 그걸 우리 뭐 배울 필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아저씨들은 메타버스 얘기를 뭐 한 시간씩 하고 있어. 저 쉬운 개념을. 저거를 저렇게 떠들어? 아이고 저 틀딱 방송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댓글 이미 우리 마음 먹고 있어야 돼. 세대들이고 우리 또 이 자녀 세대들은 가만 놔둬도 스스로 다 이제 파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개념도 필요 없는 세대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네. 생활이니까. 이해를 그냥 20대가 이 방송 들을까 지금 저는 벌써부터 겁이 나요. 엄청 댓글 달릴 거야. 이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당연한 얘기를 이런 꼰대들. 저 아저씨들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냐 막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우리 애들이 자꾸 나한테 틀딱이라 그러는데 그게 나쁜 거죠. 지금 틀리예요? 아닌데 네. 틀딱에 뭐 어쩔 TV 뭐 이상한 저쩔 TV인가 뭐 어쩔 냉장고 뭐라고 뭐 어쩔 가스레인지 뭐 이상한 소리 했었길래 어쩔 TV가 뭐냐는데 그게 무슨 유행어예요. 뭐예요? 어쩌에다가 뒤에다 이제 가전제품만 갖다 붙여요. 왜요? 그게 그냥 유행이에요. 유행이야 그냥. 왜 그런 짓을 해요? 너무 나보고 물어요. 그럼 우리 어쩔 냉장고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되지. 어쩔 에어컨도 맞아요? 어쩔 맞아요. 김치냉장고. 네. 미쳤어 다들. 날 쳐다보고 왜 그런 짓을 해요? 내가 안 했어 그거. 저 이제 생활 수준도 높아지면 이제 어쩔 다이슨까지 가죠 이제. 좀 예. 비싼 거 갑니다. 그래요?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사실 뭐 옛날에 우리가 하던 반사, 무지개 반사 이거는 뭐 논리적 근거가 있어서 했습니까? 니똥 갈랐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그냥 그때 우리 문화였던 거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나보고 자꾸 틀딱하는 게 이게 있구나.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은 오늘 되게 당황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방송인지 모르고 오셨다가 뭐 이것저것 뭐 아무거나 손에 잡힌 거 다 이야기하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 우리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뭐 시청자분들이나 예. 일단 저도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 전문가라고 나왔는데도 오히려 더 좋은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저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아는 만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배우고 싶으면 정말 좋은 정보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K-무크도 있고 거기서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하는 다양한 강의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언리얼 엔진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진 만큼 노력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자, 경기호황쇼 2022년 새해맞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호황쇼 채널을 구독하거나 응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치킨을 드리고요. 또 22분께는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경기호황쇼 팟캐스트 채널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까지 김범준 바이브테크 대표님에게 메타버스와 최신 IT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새로운 것들을 배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직 경기도민만 바라보고 뜁니다. 정책과 웃음이 공존하는 곳 경기호황 쇼!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